붙지 못한, 하루 종일 머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뭘 할 수가 없어. 완전 비추천이야. 붙임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은우하다의 은우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붙임머리 샵 정말 많이 서치해서 찾아갔는데도 내 머리만 유독 예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붙임머리 디자이너로 일할 때에도 머리가 망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붙임머리뿐만 아니라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뭐 펌이 망해서 머리가 타서 끊어져서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요. 붙임머리를 이전에 경험했던 분들도 좀 많으셨는데 요즘 뭐 유튜브도 그렇고 주위에 붙임머리 하신 친구분들 보시면은 잘 됐다는 친구도 있고 망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난 너무 만족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자신의 붙임머리가 망해서 난 두 번 다시 붙임머리 안 할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많으셨고 난 너무 불편하고 하루 종일 머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뭘 할 수가 없어. 완전 비추천이야. 붙임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주위에서 다 머리 붙인 거 알아봐요. 또는 빗질만 해도 머리가 후두둑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편하셨던 것들 위주로 좀 보완을 해서 붙임머리 작업을 도와드렸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플러스 생각 이런 거 합쳐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왜 잘한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나는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원인 3가지는 헤어 타입, 시술자, 마지막은 손질 방법의 차이예요. 내가 손질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도 붙임머리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 헤어 타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붙임머리 샵에서 말하는 헤어 타입이 과연 뭘까요? 붙임머리 샵에서 말하는 헤어 타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상의 모양,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두상의 모양, 모발의 굵기, 손상도, 헤어라인, 전체적인 페이스 라인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모발의 길이, 내 머리가 짧은지 긴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마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종류의 헤어 타입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도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시술의 결과, 붙임머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모발의 길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발이 짧은 사람이 이렇게 길게 이만큼의 차이를 내고 머리를 붙일 때랑 내 머리 길이가 원래 이 정도 오는데 이 정도까지만 붙일 거야 해서 30cm를 늘리는 거랑 10cm를 늘리는 거랑은 붙임머리 숱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오는데 허리까지 연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을 붙임머리 가발로 다 일일이 채워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숱을 적게 붙인다든지 빈약하게 붙이게 되면 내 머리숱은 여기 많이 있는데 아래쪽만 빈약해지면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문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머리가 커진 게 아니더라도 위에 비해서 아래 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상이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채워주고 위와 아래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숱이 들어가기도 하고 디자인도 조금 붙일 때랑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 길이가 이 정도 짧은 상태에서 붙였을 때는 이 정도 연장하면 여기서 붙였을 때보다 무조건 부자연스럽겠네? 무조건 티나겠네? 안 예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결과는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지만 붙이고 나서 미묘한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모질인데요. 내 모발이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티난다, 부자연스럽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붙임머리 모발과 내 모발의 굵기가 동일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내 머리가 얇은데 붙임머리 가발이 들어갔을 때는 잘 섞여요. 내 머리가 굵은 상태에서 붙임머리 가발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모발의 굵기에 비해서 붙임머리 가발은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이질감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눈에 띄게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라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리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머리가 짧은 상태에서 붙임머리로 길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범위를 다 깨끗하게 펴줘야 되기 때문에 손질을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머리 길이가 이 정도 오고 10cm 정도만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애초에 내 머리와 붙임머리가 잘 섞여버리기 때문에 크게 손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번거롭냐 덜 번거롭냐 이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번외로 이 헤어라인은 제가 전체적인 페이스 라인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동그랗게 예쁘게 헤어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차곡차곡 들어가면 되는데 M자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붙임머리가 M자 라인 아래까지 들어가고 그 윗단은 따로 커버를 해줘야 돼서 M자로 비게 된 이 삼각존에 약간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숙이면 모발이 가닥가닥 떨어지면서 빈약한 느낌이 보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M자 라인 윗부분을 커버하기보다는 이쪽을 층으로 만들어서 옆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시술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 옆방이 좁다든지 정수리 부분이 높게 올라와 있다든지 뒷목 라인이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다든지 높게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결과물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설명드릴 이유는 바로 시술자의 차이인데요. 시술자에 따라서도 붙임머리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글씨 쓰는 것부터 배우죠. 근데 글씨를 쓸 때 똑같이 가르쳐놔도 나중에 보면은 쓰는 방법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샵에서 붙임머리를 배웠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선생님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닦는 방식이나 뭐 시술하는 순서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이 다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붙임머리 결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붙임머리 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같은 샵을 가더라도 내 헤어 타입과 친구의 헤어 타입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나를 해준 선생님과 친구 머리를 해준 선생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붙임머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은 샵이어도 내 헤어 타입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 뭐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아쉽게도 많이 다녀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고를 때는 요즘 뭐 SNS 정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SNS로 나와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을 위주로 우선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고른 선생님들 위주로 시술을 직접 받아본 다음에 나랑 맞는지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이 정말 잘한대, 이 선생님 최고래, 여기 샵이 정말 유명하대 이런 거를 이유로 찾아가더라도 만약에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버리면 사실 잘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거기 별로라던데 잘 못한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거기가 잘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내가 직접 해보고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당연한 소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나 몰라라 하는 거랑 같잖아요. 이것들에서도 공통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 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저 못해요. 고객님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뭐 끊어버리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 선생님 스타일대로만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전달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려고 하고 내가 내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붙임머리 결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 원인이 나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붙임머리를 아무리 잘 해놔도 내가 손질을 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내 머리 원래 이만한데 숱만 늘리려고 이만한 거 붙였다든지, 요만큼 길게 하려고 요만큼의 차이로 붙였다든지, 인 이상은 100% 손질 필요하거든요. 나는 매직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직을 했어도 손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직을 한 상태이고 내가 끝이 정말 가벼운 상태이고 길이가 한 가슴 윗선 정도의 기장이 아닌 이상은 내 머리랑 붙임머리가 연결되는 이 경계선 라인을 깨끗하게 펴줘야만 남들이 봤을 때도 내가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붙임머리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100% 손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질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손질하는 법을 배우신 후에 연습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붙임머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티 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머리 길어지고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머리 붙였네, 완전 티난다, 이상하다 이러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손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손질법을 간단하게라도 배우시거나, 아니면 나는 배우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붙임머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도 모두 다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붙임머리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붙임머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열심히 준비는 해왔는데 뒤죽박죽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그냥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